최근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금테크, 즉 골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환율이 떨어진다, 즉 킹달러, 달러의 강세가 꺾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달러 약세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다른 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금이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딱 고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건설, 방산, 반도체,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주들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정책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도 좀 있어요.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이제 대규모 또 투자 유치를 얻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정책 관련주들이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꼽히고 있었던 이 종목군들이 얼마큼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의 증시 키워드는 에로배우라고 합니다. 에로배우요? 네. 에로배우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뭔 영화 관련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야, 근데 진짜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로배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 깔아봤는데 잘 안 되네. 네, 안 해봐서 그런가? 네. 자, 아무튼, 자, 미국 증시는 오늘 쉬었죠. 미국은 쉬었고, 유럽은 조금 올라갔는데,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랬어요. 네, 그냥 강보합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경계 심리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시장 분위기는 그냥 괜찮을 테니까 이제 우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자, 환율이 내려가니까 금이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니까 금이 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금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끌게 되면 당연히 금값이 최근에 올랐겠죠? 네, 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 4월 26일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금이 지금 온스당 19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금 2000달러 넘을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연준에서의 긴축 정책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가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금을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금 쪽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는 그다지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긴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킹달러. 자, 안전자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형태.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형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많았는데, 이제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정점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킹달러에서 요즘에 탈달러로 간다면서요. 달러 쓰지 말자. 달러를 이탈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달러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재인 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금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킹달러가 꺾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이게 우리 월급 종목이에요. 이 코덱스 골드 선물이 지난 3개월 동안 395억 원이 순유입이 됐었고 최근에 14.96% 올랐다. 15%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네요. 3개월 동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타이거 골드 선물도 마찬가지. 네. 81억 원이 유입이 됐고 역시 14.8%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추정하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 이거 금값 떨어질 거에 예상하는 쪽도 있네요. 이쪽은 12.9%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쉽게 사실 수 있는 ETF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주식처럼 이 골드 금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ETF로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타이거 골드 선물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코덱스가 삼성이고 타이거가 미래에셋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쪽에서 운영하느냐, 운용사만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코덱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드 선물 쪽 ETF를 대응하셔도 되고요. 나는 현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 증권사 계좌에서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각 증권사 계좌에서 금현물 계좌를 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NH농협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으로 골드 현물 계좌, 금 현물 계좌를 개설을 해서 1g 단위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의 재테크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현물, 이제는 뭐 금괴를 가져다가 집에 장롱 속에 박아놓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증권사 계좌에다가 이렇게 현물 계좌로 매수를 해 놓으시면 금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보관도 걔네가 해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 투자, 지금 금값은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는 분위기겠죠. 왜냐면 이제 막 분위기 타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판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 흔들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은 뭐 지금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글쎄요,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으셨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따라가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또 뭐 난 멀리 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언제나 상관이 없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윤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건설, 방산,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막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UAE죠. 아랍에미리트 맞죠? 이쪽에서 지금 한국에 37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빵 터지면서 이제 관련주도 움직일 것이다. 근데 어제는 조금씩 내렸어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내렸고, 뭐 방산 관련주도 좀 내렸고, 뭐 이런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중요 쟁점이 원자력, 뭐 청정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위 산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억 불인가요? 아무튼 이 정도 투자 유치 끌어내는 거 대단한 성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이제 뭐 방위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에서 뭔가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내려간 것들이 오늘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어제는 속임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재료의 노출에 의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보게 된다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들이 뭐였어요? 뭐 부동산 규제, 반도체 기업 투자, 뭐 세액공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정책 수혜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치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에 놓여 있는 그런 성장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한다, 하이닉스가 올라야 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에서는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정책은 일단 가장 이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교육주, 교육주, 사교육 뭐 관련해서 아니면 뭐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쪽에서 나타나서 이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이 들어가 있는 이런 테마들이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책 테마주로 구분이 돼서 뭐 대응을 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정책주들이 길게 장거리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정부 안건이 딱 나오고 나면 반짝해가지고 기대감이 나는데 후속타가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뭐뭐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 뭐 국회 발의해놓고 나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합시다 해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자라고 법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돼야 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라는 것은 길게 내다보고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정권 들어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주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정권 초기에는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에 있었던 거 이제 갈아치우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짐을 들여놓고 나서 보통은 이제 2년차 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시작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부처를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2년차부터 그 다음에 성과를 보이는 게 3년차. 그래서 보통은 3년여 정도를 내다봅니다. 왜냐면 정책 테마주들은 그 사람이 이제 공약 내세울 때부터 주목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4년차부터는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국민 평가를 이끌어내야지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다음번에 집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5년차에는 이미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는 것이 바로 정책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 테마에 휩쓸려 가지고 급등할 때 샀다가 또 떨어지는 시점에서 뭐 손해 보고 손절매도 한다거나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정책주들은 길게 내다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추격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은 좋은 전략이고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정책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금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것인지 또 변동폭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많이 올랐는지 아닌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꼭 고려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게 뭐냐면 나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증권가가 주목하는 올해 증시 키워드는 에로베우. 이게 뭐냐. 뭐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 에로베우가 올해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보면 깜짝 놀래요.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친환경 시대를 이끌 에너지, 그 다음에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로봇,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꼽히는 배터리,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우주항공의 첫 글자를 따온 신조어다. 에로베우 맞죠?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조 이방원 이거 지난 연도에 막 있었죠? 뭐 그런 거 있었고 뭐 근데 이게 뭐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그냥 막 갖다 붙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에로베우 다음에 무삭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삭제. 에로베우 무삭제. 그 뭐요? 무삭제는 무는 무상증자.
그다음에 사학은 잘 모르겠고 재는 제약. 그러면 이거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자극적일 텐데 얘들이 사학을 뭔가 이끌어내기가 어렵겠구나. 무상증자도 한번 지난번에 움직였죠. 반짝 움직였죠. 그다음에 제약주도 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상만 나왔으면 이거 뭐 됐겠네. 그러면 에로베오 무삭제 해가지고 7글자로 키워드 만드는 거 아니었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증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어쩐 거야? 이거는 언론사에서 만든 거겠죠, 아마? 네, 이거는, 아무튼 근데 네 재미는 있네요. 야 근데 뭐 에로베가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때서 그죠? 뭐 나쁘지 않지 뭐 건강한 거지. 네 오늘 아침부터 그냥 네 건강하네. 자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RMMT 같은 경우는 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지난번 바이든 네, 미국 대통령 정부 들어올 때도 계속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친환경 이쪽으로 계속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전기 이런 쪽이 전기차 이런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쪽 수소, 그 다음에 수소도 뭐 있다고 하는데 수소는 근데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원자력, 네, 풍력, 태양광 이런 쪽, 네, 계속 관심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확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네,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반짝거릴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니까요. 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에서 또 뭐 관련한 어쩌고저쩌고 뭐 로봇과 메타버스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계속 움직이기도 하죠.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 뭐 등등 이 로봇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가겠죠. 나중에는 메칸더 V를 타고서 그거는 좀 그런가? 네. 아무튼 네. 이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 전 분야에서 많이들 쓰이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이제 뭐 에너지, 로봇, 괜찮네요. 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종목들이 또 단계 너무 많이 뛰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태조 이방원에 이어서 여전한 주도주다. 왜 이걸 주도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주도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말 없어요. 네, 저는 배터리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지금은 네,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올해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주항공은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방산주의 연장선에 있다.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나 이제 방위산업 지금 이게 지난번에 나온 뉴스 하나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저기 뭐지 저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도 과연 방산주가 올라갈 것인가. 자, 전쟁이 끝나더라도 방산주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사력에 더 많이 힘쓸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방산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하고,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수혜가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글쎄, 일단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죠. 네, 애매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군사력 증강을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럽 그 전선, 그런 동유럽이라 봐야 되나요? 그쪽 국가들에게 이제 쭉 퍼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정책, 네, 우주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주개발 예산도, 증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달나라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하는 모습들.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부 정책 수혜주 이렇게 포함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를 재밌게, 네, 기억하기 쉽게 에로배우 해가지고, 네, 네, 아침부터 아주 건강한, 네, 그런 시황을 만들어 주네요. 에헴,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가십거리인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환율 하락에 금테크가 인기를 끌었고 금값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처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들어가시기도 하고 수익 잘 보고 계실 텐데 그냥 잘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뭐 지금이라도 해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간다면서요지만 이미 조금 올라간 상황이 어느 정도 나와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 방산, 반도체 이런 정부 정책 주들 잘 갈 것인가. 야, 요즘에 들어서는 네, 슬슬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건설, 방산, 반도체,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하고 반도체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증시 키워드는 에로배우, 이번 에로배우, 네, 에너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쪽이나 우주항공은 정책적으로 확실히 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이 나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말만 무성할 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첨단 사업 분야에서 쓰이니까 괜찮겠다 생각되는데 배터리는 네, 어거지로 끼워놓은 것 같아요. 에러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에러 배우라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끼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조어를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머리 좋아. 네, 뒤에 무삭제도 꼭 만들어주세요. 네, 무상증자와 제약까지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상만 갖다 붙여줘. 네, 아이고 참. 아무튼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 한 곡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지 흥분하고 희열을 맛보며 이거 에로 배우 네 흥분하고 희열을 맛보며 욕심에 사로잡히는 건 아니다. 이익을 내려면 현금화해야 하고 오래 보유하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 폭락 때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즉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막 더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해보는 것, 즉 욕심을 비우란 이야기죠. 너무 탐욕, 욕심 이런 거 많이 부리다 보면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 수익을 다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느긋한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그냥 큰 웃음 주는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었네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